안녕하세요. 단도박이 선생님입니다. 네, 오늘은요 조금 재미있는 주제를 갖고 왔는데, 지난번 영상이 조금 저도 생각할 때 슬픈 내용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에게 제가 조금 다그치듯한 그런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, 지금은 단도박이 선생이 한번 옛날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그런 좀 비교할 수 있는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. 마약 중독과 도박 중독, 무엇이 더 고치기가 어려울까? 우열을 나누기가 어렵죠. 제가 우문이죠, 우문. 자, 그런데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하는 제 취지는 뭐냐면,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여기서 우리가 도박 중독의 특징을 찾고자 하는 게 이 컨텐츠의 주제입니다. 먼저 양해를 좀 드릴게요. 혹시나 마약 중독자, 물질 중독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절대 폄하하려는 뜻은 아니고, 제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넓은 마음으로,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마약 중독보다 저는 도박 중독이 고치기 어렵다고 합니다. 그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볼까요? 마약 중독은 대한민국에서 여타 말할 것 없이 전부 다 불법입니다.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죠. 여기에 토를 달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런데 도박 중독은요, 합법 도박이 있어요. 강원랜드도 있고 스포츠 토토도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는 7대 합법 도박이 있습니다. 합법 사행산업이라고 이름까지 괴상하게 붙였는데요. 국가에서 관리 감독하는 이 합법 사행산업이 연 매출이 27조 이상이 됩니다. 대기업, 우리나라 20대 대기업 매출이나 맞먹을 정도입니다. 27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, 그러니까 합법이 있다는 거예요. 합법 마약은 어떻습니까? 그냥 이 도박으로 즐기라는 건데, 여기에서 합법 담배를 핀다고 폐암이 걸리지 않을까요? 당연히 걸리죠. 똑같이 합법 도박은 엄청난 큰 피해를 마치 갖고 오는 거는 똑같습니다. 요즘에 온라인 도박이 너무나 그 불법 도박이 셀 뿐이지. 그래서 합법 도박을 하거나, 심지어는 비트코인이나 주식 선물 옵션 이런 것은 중독성만 따지자면은 일반 도박보다 훨씬 센 마약이라고 칠 수 있겠죠. 그러면 여기서 논쟁이 붙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논쟁이 당연히. 그렇죠. 그리고 도박을 해서 돈을 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? 따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. 전반적으로 큰 그림으로는 끝에 가서는 잃겠지만, 그렇죠. 돈은 돈이고요. 도박을 딴 돈은 돈이 아니에요? 돈이죠.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복잡한 이론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. 풍선 효과냐, 기관차 효과냐, 이런 것부터 정책적으로도 대립이 되고요. 일단 마약 중독은 한 노선이잖아요. 그래서 이걸 합법으로 풀어주는 나라도 있긴 하지만,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마약도, 그리고 치료약도 불법 거래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, 형사처벌을 하니까 그분들은 억울한 마음은 있겠지만 내 돈 주고 내가 한 건데, 하지만 어쨌든 법을 어긴 거 아니겠습니까? 여기서 논쟁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, 우리 도박 중독자, 주식 코인 중독자는 이 논쟁을 단도박 이 선생이랑 1년 이상 하는 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.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? 중독은 인정을 해야, 내가 중독자임을 인정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, 중독이고 나발이고, 이거는 합법적인 투자, 어떤 기법, 경제활동이라고 주장한다니까요.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. 두 번째, 이게 핵심인데요. 마약 중독은요, 어느 정도 약물도 좀 개방이 돼 있지만, 그러니까 치료약이요. 일단은 검사가 되잖아요. 내가 거짓말과 쉽게 논쟁을 할 게 없잖아요. 어쨌든 하면 바로 머리카락을 뽑던 피를 뽑던 해서 더 이상은 그 논쟁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? 자, 도박 중독은요, 우리 가족분들이 정말 학을 띄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2차, 3차 정신질환이 오는 정도로 거짓말들을 잘하는데, 내 양심을 어떻게 뜯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? 도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. 저도 지난 크리스마스를 겪으면서, 저랑 이제 고3 때부터 지금 한 5년 동안 이 문제로 같이 지내고 있는 한 친구가, 제가 상담을 한 친구가 있는데, 최근에 또 속았던 거예요, 제가. 이 친구의 마음에, 저한테는 너무 얘기를 올바르고 상냥하게 잘못했다고 막 그러는데, 저도 이 친구랑 지낸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딱한 마음에 그걸 믿어줬는데, 또 그 사이에 거짓말을 한 거를 옆에 있던 다른 그 회복자가 보고, 선생님 저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맞았던 거예요. 그 양심을 어떻게 열어볼 수 있을까요? 방법이 없다니까요.
단도박 모임에서의 원칙 중에 하나는요, 당사자가 재발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 재발 현장에서 봤다 할지라도 그거와 논쟁을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.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. 그런데 마약 중독이건 알코올 중독이건 또 치료기관에서 설명을 좀 해볼까요?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. 그 숙소, 그러니까 거주시설 같은 거는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있은 지가 꽤 됐지만 어쨌든 나갔다 외출해봐. 그리고 정신병원도 마찬가지지만 그 조건은 단주, 단약의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를 하고 바로 키트를 통해서 나오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의 강압적이라도 단약, 단주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. 단도박은 그게 없어요. 할 수가 없습니다. 내가 오늘 지금 백일잔치를 어떤 소감문을 발표해도 그 백일잔치 소감하기 바로 직전에 베팅하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. 들고 다니면서.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? 제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얘기했는데, 그래서 단도박 모임에 제가 상담한 분들은 다 알죠. 재발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정직하냐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. 예,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. 그런데 정직하면 어디까지가 정직이겠까요? 어디까지가 제가 말하는 정직이냐면 내가 정직함으로써 받는 그 처벌까지. 정직해서 용서해주는 그런 정직이 아니라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받는 처벌까지를 감안해서 얘기하는 그 정직을 말하는 거니까 엄청 힘들겠죠. 당연히 마약은 그 육체가 겪는 그 갈망과 금단 증상, 그리고 법으로 받는 그 형사처벌이 도박 중독보다 더 크겠죠. 그거는 당연히 전문가라면 마약 중독 쪽이 훨씬 낫겠지만 아마 교차 중독이나 마약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. 처음은 여기가 더 어렵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이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.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입니다.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엄격한 규칙을 갖고 내 양심을 드러내면서 그 전에 나의 어떤 눈으로 본 것, 머릿속으로 지은 그 생각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게 도박 중독, 행위 중독의 핵심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모든 저와 상담하는 모든 그런 내담자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라고 얘기합니다. 12단계를 하기 위해서 그 위대한 힘을 만나려면 어떤 종교도 상관없으니 그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그 무언의 가치에 대해서 믿고 따르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잘못해도 좋고 재발해도 되니까 나한테 단도박 이 선생한테 말하지 못할지언정 그분한테는 이야기를 기도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만들어져야 된다.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. 오늘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, 그리고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이야기겠지만 제가 이제 한번 재밌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. 물질 중독의 특징은 육체적 고통이 분명히 따라온다는 거고요. 그것으로 인하여 장점은 그 육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저 생각이 있습니다. 과학이 발달한다면. 만약에 뭐 주사 한 대를 맞았는데 그 약물이 들어왔을 때 역반응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약 제가 영상을 보고 한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. 분명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뭐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그런 어떤 비만 치료에 획을 긋는 게 나오죠. 그런데 행위 중독은요. 결국은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머리 안에서 생기는 이 기억, 심지어는 30년 전에 이 fMRI로 우리 뇌를 관찰하기 전까지는 의사들조차도 이 행위 중독을 중독으로 인정하지 못하는, 그리고 중독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, 뇌가 같이 변한다는 사진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볼 고민이 있겠죠. 자, 도박 중독의 회복이 그렇게 어렵고 특히나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화가 오는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특히 우리 어린 청소년들부터 20대 초반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무분별한 SNS, 뭐 별스타 같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게 그 모든 자극의 중심이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. 자, 행위 중독과 물질 중독, 마약 중독과 도박 중독, 과연 뭐가 대한민국에서 끊기가 더 어려울까요? 일단 저는 아무래도 도박 중독 회복자며 이 도박 중독자들과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치료자로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도박 중독이 중독 중에는 제일 고치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, 그런 생각을 좀 남겨봅니다. 혹시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조금 더 정직해서 신에 대한, 우리 위대한 힘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기를 그런 바람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